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히로시현 여고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일본 히로시마현입니다. 히로시마현은 일본 혼슈섬 서남부에 있고요. 산과 바다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농업과 어업이 용성합니다. 히로시마현의 서남부에는 하츠카이치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은 일본의 중요한 먹자항이고 인구는 11만 명이었어요. 하츠카이치시의 명칭에는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장터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시는 도시를 의미하죠. 또 하타치는 20을 의미하는데요. 가마쿠라 시대 이곳에는 매월 20일에 장터가 열렸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츠카이치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주인공의 이름은 키타구치 사토미입니다. 사고 당시 17살이었고 하츠카이치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사토미의 집은 하츠카이치시 카미히라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주택은 분리식 건물로 왼쪽 1층 본관, 오른쪽 2층 빌관이었고 내부는 서로 통했습니다. 사토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사토미, 여동생 등 5식구였고요. 사토미의 어머니는 결혼 후 5년이 지나고서야 그를 낳아서 사토미를 끔찍하게 사랑했었어요. 나중에는 사토미에게 여동생이 한 명이 더 생겼는데요. 한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10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사토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시험 기간이라 학교에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토미는 오전에만 시험이 있었고 오후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에 시험을 마치고 귀가 준비를 했죠. 그날 퇴교 시간은 평소보다 3시간이 빨랐습니다. 주중 이어서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오후 1시가 됐을 때 사토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그의 부모는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 중이었고 집에는 할머니와 여동생만 있었는데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사토미는 방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사토미는 졸려서 본인의 침실로 돌아왔죠. 그녀의 침실은 거실에 있는 본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빌관 2층에 있었어요. 본관과 빌관의 내부는 서로 통한다고 하지만 거실에서 사토미의 침실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죠. 사토미는 몇 시간 뒤,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들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됐을 때 할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들은 옆 건물에서 철절하게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사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은 비명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 2층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1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 다시 사토미의 침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열자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 놀랐습니다. 사토미는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겨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더욱 공포스러운 건 사토미 곁에는 어떤 의문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20세 정도 나이에 머리는 짧았고 손에는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할머니와 여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동생은 겁을 먹어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을 뛰쳐나와 근처 50m 떨어진 꽃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꽃집 사장님께 반복으로 언니가 칼에 찔렸어요. 언니가 칼에 찔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도망치자 할머니도 겁을 먹어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는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자 깜짝 놀라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손에 든 도구를 움켜쥐고 할머니의 등을 향해 4번이나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쓰러지고 짧은 머리 남자는 손살같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몸은 몇 곳이나 찔렸지만 다행히 중요한 부위가 피해졌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손녀를 구하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갑자기 짧은 머리 남자가 다른 손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할머니는 고통을 참고 1층 거실로 돌아와 신고를 한 뒤 기절하였습니다. 경찰 측은 신고를 받은 후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택에 들어간 후 먼저 1층 전화기 옆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2층 침실에서 경찰은 붉은 액체 속에 쓰러져 있는 사토마가 이미 시체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정 결과 그의 몸에는
10군데의 상처가 있었고 침범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사토미의 집 근처를 살펴봤는데 법인은 살인 후 도주할 때 만약 왼쪽으로 나갔다면 인근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하천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고 만약 오른쪽에 있는 간선 도로를 벗어났다면 여러 개의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만약 용의자가 현장을 떠났을 때 누군가가 도망치는 방향을 목격했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치른 일인지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어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당시는 오후 3시여서 길에는 행인이 거의 없어 사토미의 집에서 누가 뛰쳐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도망 노선을 판단할 수 없어 사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사토미의 할머니는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다행히 신속한 구조로 할머니는 기적으로 생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 사건 현장에 대해 증거 수집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경찰은 미지의 지문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문은 가족 중 그 누구의 지문도 아니었어요. 용의자가 남긴 지문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사토미 침실 바닥에서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 자국이 몇 개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도망갈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해 남긴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신발 무늬에 따라 해당 신발의 브랜드 및 모델명을 찾아냈죠. 또 이 신발의 사이즈는 26에서 27cm였고 사토미 손톱 안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을 통해 남성 DNA 추출에 성공하였고 그 DNA는 법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록 경찰 측은 여러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였지만 발견된 증거물로만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토미의 할머니와 여동생은 법인을 본 적이 있었고 법인의 생김새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와 여동생의 증언을 토대로 법인의 몽타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을 봅시다. 스포츠 머리, 눈이 맵소고 뺨에 여드름이 많다. 다부진 근육질, 165cm가량의 키, 나이는 20세 정도. 몽타주를 만들어낸 후 히로시마현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몽타주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만 확인되고 또 현장의 신발 자국과 지문, DNA 등 명확한 증거 자료만 있으면 용의자 체포는 바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사토미의 가족, 이웃, 동창,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주며 법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몽타주 속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죠. 젊은 사토미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유가족들은 고통에 빠졌죠.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건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의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 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사토미의 부모는 사토미를 위해 300엔을 저축하였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금으로 저축한 거죠. 이런 불행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는 고통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는 법인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진학을 위해 저금해 놓았던 300만 엔을 전부 현상금으로 내놔 계속 범인을 찾았습니다. 현상 포스터는 거리마다 붙여 있었고 사람이 밀집한 곳에 붙여 있었고 또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붙여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현에서 일어난 이 고등학교 살인 사건은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정보는 한정되어 있지만 히로시마 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10여 년간 4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법인은 체포되지 못했습니다. 토미의 아버지는 블로그를 만들어 일지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0년이 넘게 거의 매일 블로그를 갱신하였죠. 그는 총 4,000편이 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글 속에는 전부 딸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법인을 체포하여 딸을 위해 정의를 구현할 거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1년 후 히로시마현 경찰은 다른 현의 전문가와 미국의 한 전문가 팀을 초대하여 사건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팀은 BAU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분석팀입니다. 이 팀은 과학적인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하여 사건 조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팀의 협조에 여러 사건이 해결됐었죠.
수사팀은 당시 사건지를 재탐방하여 이웃들에게 다시 탐문 후 범죄 심리학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토미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들은 사건 시 만든 몽타주를 바탕으로 현대과학기술을 통하여 사건 발생이 11년이 지난 후에 용의자의 모습을 복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AO 전문가의 협조에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몇 년이 된 본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2018년 4월 어느 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일본 야마구치현 경찰은 하나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건설회사 직원인데 그의 상사가 화를 내며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고 경찰에 처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건설회사에 찾아갔는데 차인 남자의 상사는 카시마라는 35세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 건설회사에 입사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업무상의 모순으로 그는 화를 내며 사람을 걷어찼습니다. 차인 부하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야마구치현 경찰이 그들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화는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건이라 경찰은 절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사건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격자 카시마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찰이 카시마의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하 직원과의 작은 부딪힘이었고 심각한 사건도 아니어서 상대 동료의 양해를 구한 후 사건 진술 기록을 끝난 카시마는 허락받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당시 그 진술 기록을 한 경찰은 카시마의 불안함을 느껴졌는데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여 카시마의 지문을 상급 부서인 야마구치현 본부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야마구치현 경찰본부에서는 이 지문을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는데 갑자기 시스템에서 우렁찬 경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지문은 14년 전 히로시마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에서 남겨진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카시마는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거주하는데 야마구치현은 히로시마현 바로 옆에 있었고 두 현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베시에서 하스카이치시의 거리는 대략 100km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카시마의 나이는 35세였고 14년 전 사건 당시 그는 21세였습니다. 사토미의 할머니와 여동생이 진술한 20세 정도였다는 용의자의 나이와 동일하죠. 야마구치현 경찰은 카시마를 사건 용의자로 판단 후 그를 체포하여 히로시마현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카시마가 다니는 건설회사 사장은 카시마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카시마는 한 번도 무단 결근한 적 없고 일하는 태도도 아주 좋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 카시마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하나 또 하나의 증거에 드디어 10몇 년 전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카시마를 위해 경범죄 변호를 하였습니다. 카시마는 기타구치 사토치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베시에서 하츠카이치시까지 왔습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심정이 매우 우울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행인이 거의 없었는데 점심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기타구치 사토치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 나쁜 생각이 들어 사토미를 미행하여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방으로 뛰어들어 침범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항하자 카시마는 홧김에 주머니에 있는 접이식 공구를 꺼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인은 법인 카시마는 오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의도적이 아닌 충동으로 카타구치 사토미를 살해한 거라 법정에 경범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8일 히로시마현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범죄자가 오랜 시간 동안 처벌을 피해왔으며 유가족들을 심한 고통을 받게 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 카시마는 모살죄 성립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진 미제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토미 가족에게는 한 가닥의 위로가 됐습니다. 심판 후 사토미의 아버지는 블로그에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라고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승은 하지 않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는 오늘까지도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였고 늘 딸에게 미안해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사토미의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